미국 뉴욕 증시가 미중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통해 무역 협상 재개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경기 부양책 발언까지 나오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계속 커지면서 증시는 제대로 탄력을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1%에서 1.4%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확대 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양국 무역 전쟁과 북핵,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 등 무역 문제에 대해선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커서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금리 인하를 포함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독일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주저앉는 등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에 대해 유로화를 떨어뜨려 불공평하게 미국과의 경쟁을 쉽게 하려는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페이스북이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화폐 리브라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1년 이상 블록체인 기반 지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해왔다고 전했으며 페이스북의 디지털 화폐 시장의 움직임이 최근 수주간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각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 수요일도 힘차게 생방송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저희 1시간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에 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인터넷 창구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인터넷에 MTN 글로벌 랩을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분들 그리고 연구원분들과 개인적으로 1대1로 소통을 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놓치신 부분은 다시 보기 컨텐츠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너 바이 코너로 다시 보기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업로딩되는 이 다시 보기 컨텐츠로 투자 아이디어 크게 얻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1%에서 1.4%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라고 봐야 될까요? 기대감이 많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날 것이다. 확대 회담을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무역 분쟁, 무역 전쟁에 대한 한 번 더 협상의 실마리가 꼬여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시진핑 주석이 20에서 21일에 이제 북한을 방문함에 이어서 G20에서 확대 회담을 한다는 점, 무역 전쟁이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금리에 대한 이야기,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유럽 중앙은행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ECB가 괜찮으면 경기 부양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누가 스타트를 끊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일 발표되는, 이제 내일 결과가 발표되는 미국 페드의 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으니까요. 내일 금리 인하에 대한 시발점, 어떤 시초가 될지, 어떤 힌트가 나올지 저희가 잘 포장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적으로 호재를 발판으로 오늘 뉴욕 증시가 0.9% 이상 1.4%까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뉴욕 증시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머니그램입니다. 167%가량 올랐는데요. 미국의 우리나라 토스, 우리나라 카카오머니로 볼 수 있는 머니그램 송금 서비스 회사입니다. 호재가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리플 아시죠? 리플이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총 5천만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머니그램에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167%가량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이나 인터넷 파이낸셜 서비스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최근 2월 말 그리고 3월 말에 크게 올랐던 회사죠. 중국의 자문 서비스 제공 그리고 금융기술 회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핀테크 제품과 빅데이터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핀테크 회사로 전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도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있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터파크 홀딩스와 인터파크 치펑 비즈마켓, 이게 이커머스 빅데이터 회사인데 요거를 또 설립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50%가량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세 번째 나스닥 종목은 소피리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종목인데요. 34%가량 올랐네요. 전립선 암 치료제, 요거는 임상 2상이 완료가 됐고 또
전립선 비대증의 하부 요로 증상, 요거는 임상 3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개발 중인 바이오 제약사인데 오늘 36%가량 오르면서 $1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글로벌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네, 글로벌 시장 분위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글로벌 주식시장은 막연한 기대 속에서 선전을 하면서 조금이지만 완만하게 계속 위쪽으로 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보다 강력하고 조금은 더 구체적인 호재를 만나서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새벽 거래된 미국과 유럽 시장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부터 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1%대 상승권으로 올라섰고 그리고 그 흐름을 막판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고점 부근의 흐름을 끌고 가는 탄력 또한 강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외신들의 헤드라인을 보면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미중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G20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확신을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좋은 통화를 했다. 그리고 양측이 여기서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전부터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다시 대화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안도감이 보다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또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드라기가 또한 추가 부약을 시사했다라는 점. 물가가 더 오르지 않고 경기 전망이 개선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 카드 꺼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점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ECB 쪽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 일단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 연준이 또 한 번 돈을 풀 준비를 할 수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유동성과 함께 미중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장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표적인 호재가 여러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우 그럼에서 35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새벽 거래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유럽 역시 시원하게 올랐죠. 범유럽 지수가 2% 넘게 올랐습니다. 한 달내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1에서 2% 강세였습니다. 이날 드라기 총재의 발언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면서 주요국의 국채금리는 하락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20년의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프랑스 쪽의 국채금리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전환 그리고 독일의 분투와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는 점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런 들썩임 국채 쪽에서도 나왔고요. 그리고 유럽 지수와 같은 경우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안으면서 훌쩍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가운데 경제지표, 특히 경제 대국인 독일 쪽에서의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한 번 높이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선행지표인 독일의 경기 기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보다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중앙은행의 그 하락 근거로 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재 역시 반영한 미국과 유럽 살펴보셨고요. 제가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시원하게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원하게 오르게 했던 그 호재를 반영하지 못하고 아시아 주식시장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이제 열리는 시장에서 이 호재를 반영하게 되겠죠. 자, 어제 시장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0.71% 정도 하락했습니다. 수출주의 개별적인 흐름은 좀 엇갈린 모습이었고요. 보험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이 안에서 약했습니다. 홍콩과 같은 경우는 시위 상황 거의 이제 잠잠해지면서 어느 정도 주식시장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1% 넘게 올랐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맞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폭이지만 어제장에서 또 한 번 플러스로 거래를 마감이 됐는데요. 소비와 함께 금융섹터의 힘이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났고요. 스촨성 지진 사태가 일어났지만 관련주들은 변동 없이 그래도 선전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시아 주요 지수 쭉 확인해 보셨네요. 자, 동남아시아 주요 지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0.96% 오르면서 한 달 내 최고치 부근에서 어제장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인도네시아 역시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4거래 연속 하락을 딛고 플러스로 어제 마감이 됐고요. 베트남은 부동산주에 대한 하락 흐름이 끊임없이 좀 이어지고 있는 이번 주네요. 0.31% 내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주식 시장의 움직임 보셨고요. 이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반영돼 있다라고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97달러 선 중반대에서 거래가 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유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구간이었고요. 여기에다가 미중 협상이 타결되면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동반 상승이었습니다. WTI가 3.8% 올랐고요. 브렌트 역시 2% 나란히 상승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네요. 자, 빗절금속 시세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금 가격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계속 그래도 상승 흐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0.6% 올랐고요. 은과 구리 가격 역시 1에서 2%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실까요? 아무래도 미중 갈등에 글로벌 수출 환경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반도체주일 텐데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뛰게 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주의 강세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큰 폭의 상승률 기록했는데요. 4.33%, 모건 스탠리 하이테크 지수 역시 2% 강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저와 함께 쭉 둘러보셨습니다. 매크로적인 그 그림들 딱 그려보셨는데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민준 앵커와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함께 해보시죠.